AI는 인간의 사고력을 약화시키는가? 라는 주제로 GPT는 그렇다, 약화시킨다. 제미나이는 아니다, 약화시키지 않는다. 라는 입장에서 각각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 약화시킨다. AI는 인간의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사고의 대체는 곧 퇴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사고력을 인간의 사고력은 사용을 통해서 유지된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AI는 단순 계산을 넘어서 글쓰기, 요약, 분석, 기획, 문제 해결까지 수행한다.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 기술은 결국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인지적 외주화는 이미 증명된 현상이다. 계산기를 쓰면 암산 능력이 감소하고, 내비게이션 쓰면 공간 기억 능력이 저하되고, 검색 엔진을 쓰면 장기 기억이 감소되고, AI는 이보다 훨씬 강력하다. 단순 정보가 아니라 사고 과정 전체를 대신한다. 부분이 아니라 사고 체계 자체가 외주화된다. 깊이 있는 사고의 감소, AI는 정답을 빠르게 제공한다. 고민하는 시간 감소, 시행착오 감소, 사고의 고통 감소. 하지만 사고력은 고통 속에서 자란다.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나면 한 10초, 20초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검색을 해서 해결을 하죠.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유의 과정이 필요할 때더라도 단순한 질문들도 그렇고요. 고민, 실패, 재구성, 통찰 이 과정이 생략되면 사고는 깊어질 수 없다. 비판적 사고의 위축. AI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럴듯하다라고 느낀다. 검증하기보다 그렇구나 소비자가 된다. 사고의 주체가 AI로 이동한다. 창의성이 약화된다. 빈 공간에서 시작할 때 발생하는데 초안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나열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간은 점점 새로운 생각을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집자가 된다. 결론. AI는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다. 자, 제미나이는 뭐라고 반박을 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퇴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많지만 오히려 사고력을 확장하고 고도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자, 이제 암기에서 통찰로 가겠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기억하는 것이 지능의 척도였지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즉시 제공함에 따라 인간은 단순 암기나 반복적인 계산에서 해방되었다. 인지적인 여유. 기초적인 정보 탐색을 AI가 대신함으로써 인간은 고차원적인 전략 수립, 창의적 기획, 윤리적 판단에 남는 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과연 그런가? 에너지가 남게 되나요, 여러분은? 이 남는 시간, 남는 뇌 용량을 생산적인 데 쓰고 있는지 스스로가 조금 고민하게 되네요. 계산기가 발달했다고 수학적 사고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인류는 더 복잡한 공학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가 전 인류가 아닌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의심이 드네요. 제미나이가 얘기하는 이 인류는 더 복잡한 것들을 계산하고 있지 않냐. 이건 일부만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계산기에 의지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비판적 사고의 강화, 검증과 조합, 결과물은 완벽하지 않다.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작동시켜야 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한 논리적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 또한 고도의 지적 훈련이 된다. 사고를 정교화하는 과정 자체가 지적 훈련이 된다. 팩트 체크, 할루시네이션, 오류를 걸러내고 결과물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분석력과 판단력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AI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지 라고 수긍하는 인간이 될지는 이거는 조금 게으르면은 인지적 게으름이 있다면은 이거를 포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팩트 체크 자체를 해주는 AI를 누군가 또 개발하겠죠. 상향 편준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상향 편준화가 될 것이다. 학습의 질 향상, 이해되지 않는 개념, 이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교수, 교사 이런 사람들이 30명의 반이 있으면 가운데쯤 한 10명을 보고 교육을 수업을 했다면 개별화된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AI와 1대1 학습이 가능해지죠. 복잡한 코딩이나 외국어 장벽을 AI가 낮춰주면 인간은 습득 능력,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본질적인 아이디어 구현에 더 몰입할 수 있다. AI는 생각의 대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력 근육을 더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강화 외골격이다. 마치 인간의 다리는 고작 30km밖에 못 달리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더 멀리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자,
반대 논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는 GPT의 반대 논리야.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제미나이의 대답을 또 이쪽에다 갖다 붙여야겠죠. 아래는 제미나이의 반대 논리야. 그러면 먼저 GPT, 다시 한번 GPT 측에서 제미나이의 논리를 또 반박해 보겠다. 암기에서 통찰로 단순 계산돼서 해방되니까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제 하나가 빠져 있다. 아하, 인간이 진짜로 그 고차원 사고를 원하는가? 계산기를 쓰면 어려운 수학 공부를 난 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이 늘어났나?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깊이 사유하게 됐나? 빨리빨리. 답이 뭐야? 이것만 집중하게 된 거 아닌가? AI 사고는 위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비판적 사고가 강화된다. 제미나이는 오류를 검증하는 과정, 이거 자체가 또 사고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팩트체크 없이 제출하고 AI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냐. 비판적 사고는 의지와 시간, 본인의 뇌 사용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게 되더라. 빠른 답, 확신에 찬 문장, 그럴듯한 구조를 제시한다. 인간은 검증자가 아니라 수용자가 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가 사고에 대한 훈련이다. 아니다. 이건 AI를 조종하는 기술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은 아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거, AI에게 풀이를 잘 요청하는 거.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후자에 가깝죠. 본인이 어떤 수학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씩 해결한 게 보다는 AI랑 주고받으면서 이해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죠. 전자는 사고, 후자는 인터페이스 활용에 불과하다. 또 AI는 개인 튜터다. 이건 좀 저는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했었는데, 학생이 AI 도움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AI가 항상 옆에 있다면 결국 인간은 자기 해결 루프를 형성할 기회를 잃는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고민의 시간이다. AI는 그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이걸 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가장 핵심적인 방법. AI는 강화 열결국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외골격을 오래 사용하면 근육은 약해진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살이 찐다. 다리 근육이 약화된다.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네요. 상시 의존 쪽 도구는 결국 대체하는 걸로 된다. 단순 도구가 아니라 사고 과정 전체를 대신하는 최초의 기술이다. AI는 인간을 더 높은 사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필요성을 줄인다. 필요가 줄어들면 능력은 약화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대 입장에서 반론을 한번 펴보겠다. 상대의 논리가, GPT의 논리가 아주 날카롭군요.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논점이다. 하지만 그 근육이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거라고 반박하고 싶네요. 조목조목 깨트릴 수 있는 재반박 카드를 정리해드리겠다. 도구의 진화는 사고의 영역을 이동시킬 뿐이다. 인간이 암산을 못하게 됐다고 해서 수학 능력이 퇴화했나요? 아닙니다. 억지로 오히려 복잡한 미분과 통계가 나갔죠. 핵심, 과거에는 기억력, 단순 계산이 지능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 라는 새로운 지능의 척도가 생겼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전체 인류가, 제미나이 말이 좀 동의하는 게, 전체 인류가 계산을 잘하던, 암기를 잘하던 시절에서 계산기가 나오면 더 이상 그거는 지능의 척도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하지만 AI를 누가 더 잘 쓰는가가 이제 지능이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면, 결국 인간은 인간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GPT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사고력, 계산 능력, 복잡한 오랫동안 숙고하는 능력, 이게 퇴화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던 A라는 지능이 덜 쓰게 된 것뿐이지, 결국 또 다른 지능을 가지고 인간은 승부를 하게 되죠. 상대적인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다른 새로운 지능의 척도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더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뇌 용량이 누군가는 옛날에 10%만 쓴다고 했는데 잘못된 과학적 사실이죠. 100%를 쓰는 건 똑같은데 어떤 부분을 더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래서 한쪽 부분이 퇴화하는 걸 가지고 다른 또 부분 전체적으로 퇴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의 고통은 형태가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다. AI가 초안을 준다면 고민이 사라질까?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최선을 고르는 고통 또한 남는다는 거죠. AI가 우리 삶에 생각을 외주화한 것 그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지를 고르는 능력, 고르는 고통, 이것은 AI의 오류를 잡아내야 된다는 긴장감, 이것 또한 사고의 훈련이 되는 거다. 과거에는 정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을 썼다면 이제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융합하는 데 더 깊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AI는 창의성의 천장을 높이는 지렛대다. 창의성은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연결하는 거다. 그래서 AI가 초안을 잡아주면 훨씬 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이 지능을 만든다.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비판적 사고를 강제로 깨운다.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에 사용자는 끊임없이 이게 맞나라고 의심한다. 과거에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기억력이 감퇴할 것이라며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인류의 지식을 폭발시켰죠. 지금 AI를 반대하는 논의는 문자를 거부하고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 제가 내린 결론, 제가 두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AI에 대한 의존성 분명히 엄청나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도 혼자서 10분, 1시간, 하루 고민하던 그 능력, 조급증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참을성 자체는 인간이 매우 약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친구랑 얘기도 해보고 부모님께 물어도 보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해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어떤 정보의 팩트체크 또는 그 정보 자체를 찾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몇 날 며칠을 그 질문을 부여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의 깨달음의 정도는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건 잊어버릴 수 없죠. 그래서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영영사전을 직접 옆에 펼쳐두고 찾아가면서 해라. 그게 본인이 자기 것이 되는 길이 더 빠르다.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빠른 방법이다. 왜냐면 한 번 기억하면 그게 되게 오래 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GPT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의존 쪽이 돼버리면 우리는 조급증에 걸리고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축적한 것들이 다 휘발성이 강한다. 휘발되는 어떤 기억들, 그런 능력만 남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이 약화된다라는 의견에는 매우 동의하고, 근데 제미나이가 하는 얘기는 저도 지금 GPT와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죠. 근데 이걸 저 혼자 AI라는 것들을 아주 간접적으로 몇 개월 경험해 본 다음에 인간의 사고력이 강화될 거야, 약화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고민을 시작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정도의 고민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언젠간 됐을지도 모르지만 하려는 시도를 오히려 안 했을 수도 있죠. 정답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건 너무 따분한 얘기고, 근데 AI를 이용하면 어떻게 찬성 논리, 반대 논리 양쪽을 비교해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GPT는 분명 그럴 겁니다. 그게 네 생각이야? 그걸 네가 혼자서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어? 제미나이는 그럴 겁니다. AI라고 하는 인간의 뇌를 외주화한 것, 문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억을 외주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물론 기억력이라고 하는 특정 정보를 암기하는 능력은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딛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지식체계를 발전해내지 않았냐. 사실 인류라고 하는 집단 전체가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동의하고요. 아주 전문 지식, 순수 과학에서부터 공학, 기능, 엄청나게 양자역학,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해놓고 나니까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술이 탄생을 했죠. 그것은 인류의 발전이지 한 개인의 발전은 아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말하는 인류 전체는 계산기가 등장하고 문자가 등장했지만 분명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해 왔다 라고 하는 것에는 또 동의가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한 개인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냐라고 말하면 그건 또 역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더 손을 들어줄 거냐. 저는 아무래도 GPT 51대 제미나이 49로 특정 부분이 분명히 약화되고 있다,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경각심이 조금 더 드는 오늘의 토론 결론이었습니다.